네, 아이들 대부분이 아직 꿈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학교 때면 뭐 어쩔 수 없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여러분 학부모를 다 아시잖아요. 중이병. 예,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들을 품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이들을 만나고 왔으니까 당연히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려봐야죠. 우리 아이들 꿈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는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공부도 자기가 필요를 느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길로 가고 싶으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성취도는 1인데 왜 공부하는가, 그리고 공부가 재미있는가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맨 꼴찌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뭔가 학교 교육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를 항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항상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해왔던. 요즘의 입시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시험 문제 잘 봐서 가는 입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마저도 수시가 7, 80%고 수시 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특목고, 과고, 외고, 하나고 모든 고등학교도 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냥 혼자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명확한 거는 진로를 정확히 잡고 그 진로를 향해서 내가 어떤 설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학업 과정을 이루고 왔는가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인식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 꿈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쪽 우리 자제분께서는 꿈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꿈을 또 찾아주고 싶으신 어떤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꿈이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교사라는 꿈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그 요번에 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그 인근 학교로 교사 체험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학생 앉아만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교사 직업 체험을 가다 보니까 나름 또 재미있었는지 수학 교사를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이번에 그 꿈을 갖게 된 계기로 지금 수학 교사가 이제 꿈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불안해 보이시고 자유학기제 괜찮은 건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학부모님으로 편하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셨는데요. 말 끊어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많이 불안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들 인솔하면서 그 현장에 그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또 학교 활동을 하면서 불안한 게 점점 이렇게 떨쳐지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또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해보면서 아이들 심리 같은 게 또 이제 이해가 되게. 자, 부총리님께 마이크를 또 넘겨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한 꿈이 조금 더 확실하고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많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학교 생활의 행복감을 되찾아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동안에 학업 성취도 위주의 어떤 평가, 주입식
암기 수업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서열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학교 생활이 즐겁지가 않았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학업 성취도 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능, 예를 들면 뭐 창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업 그 능률도 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인력 교육부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은 이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형 전략에는 부합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쫓아갈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려면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의 교육은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커버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듭니다. 이런 자유학기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김승부 센터장님 네.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이미 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영국의 갭이어 같은 이제 그런 제도들은 많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 그 미국의 그 잡세도잉 제도나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2학년생들이 한 주 5일을 직업 체험을 시키는 커리어 스타트 위크라든지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고유 명사니까 그런 이제 그 제도들이 그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마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환학년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만 하더라도 이제 70년 초반부터 그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시행 초기에 그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가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전환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경험과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생각이 자란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자라면서 오히려 이게 학력의 동기부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다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학교가 이게 그 참여를 하다가 이게 학력의 상승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90% 이상의 학교가 지금 전환 그 수학 공부에 몰입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이렇게 또 많은 그 투입 대비 이게 효과가 이게 높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동기부여와 관련된 시간일 텐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꿈을 찾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회를 경험하고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돌려줄 거냐 하는 시간이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 문제 아까 손 대표님 말씀이나 또 패러다임 전환을 말씀하신 그 부총리님 말씀이나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우리가 진짜 계속 쫓아가기만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핀란드를 결코 앞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생각들, 경험들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핀란드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로 미래 일꾼들로 또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자유학기제 이런 게 시작이 되면 또 직접 또 이렇게 입장에서 어떻게 매출 손실이 조금 뭐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최근 한 2년간 매출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교육 쪽에서는 또 다르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주는 시간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교육의 행태가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하는 기간 동안에 뭐 수학이나 이런 쪽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형태가 있는데 잠깐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현상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특수한 형태의 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고도압축 성장기에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압축 성 실제로 최근 2, 3년간의 학원비를 거의 더블로 올렸습니다. 이걸 통계에서 잡아보면요, 실제로 사교육 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고 저는 10년, 15년 안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교육이 약화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 기업의 수장이지만은 저희 기업의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갈 때는 다 쉽게 들어갑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주 쉽게 다 취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층이 15세부터 64세 사이인데 올해가 피크입니다. 3,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분명히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지금 통계적 예상치로 2,300만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자제분들이 한 15년 뒤에 사회 진출할 때는 2,700~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될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압축 성장기의 낡은 그림자인 사교육에 아직도 저는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런 자유학계제라든지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이 훨씬 선진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중학생 학부형들은 정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